어차피 태강이용이니까 다른 친구들은 마이크 신경 쓰고 안 해도 돼요. 강의 되면 써도 됩니다. 여기 너무 선생님이 논문 발표. 이거 너무 이번 3년 동안 얻은 거. 네. 네. 제 기말 발표 시작할게요. 네. 저의 주제는 이번 1년 동안 제가 학교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주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소중함이랑 그 다음 나의 인간관계 문제점, 의사소통의 중요성, 나의 의사소통 문제점, 나의 회피성, 내가 좋아하는, 싫어하는, 나의 신념, 앞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학교생활 목표로 나눴습니다. 제 처음 할 거는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소중함인데요. 일반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다니던 애들이랑 다니고 사이 안 좋아지면 그냥 딴 애들이랑 놀면 되니까. 그래서 친구 관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는 느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간디학교처럼 작은 학교에서 그 인간관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6년 내내 같은 친구들 8명이랑 그렇게 계속 생활했었는데 이제 너무 소중한 친구지만 이제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인간관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간디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게 인간관계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인간관계인 건 아는데 그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1학기 때 진짜 학교 입학하고 실망감이 너무 커서 막 실망감이랑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울했었는데 그때 11기 기수 전체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막 힘들고 막 11기 막 별로 좋지도 않고 막 그래서 되게 소홀히 했어요, 인간관계를. 그러자 제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점점점 가라앉게 됐고요. 네, 그리고 계속 학교 밖으로 계속 나가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의지할 친구가 있는 학교 밖으로 계속 나가고 싶어지고 학교 안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2학기 시작될 때쯤 애들한테 마음을 열고 인간관계를 조금씩 맺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됐고 지금에서야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인간관계 문제점인데요. 어렸을 때는 인간관계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진짜 엄마랑 목욕탕 가면 냉탕 가서 친구들이랑 금방 사귀어서 막 우르르 놀고 막 진짜 스스럼 없이 인간관계 좀 잘하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를 대구로 이사 오면서 생판 모르는 애들이랑 이제 인간관계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서 엄청 소심해지고 또 막 잔 걱정?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얘가 날 싫어할지도 몰라 라는 이런 잔 걱정이 되게 많아져서 그때부터 인간관계에 되게 소심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편견을 가진 시선은 제가 첫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얘가 첫인상이 이래서 얘가 막 이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첫인상 보면 얘가 이뤄낼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확률이 좀 높아서 좀 잘 맞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문제점이 그건 같아요. 소심함과 편견을 가진 시선이 제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커가면서 쭉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해를 일으키고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들과 학생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문이나 오해를 쌓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의를 할 때 의견을 잘 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결정되고 나면 이런 거 별론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나 또 세 번째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서로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끝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때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례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학교랑 우리 기숙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다 나의 문제점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의사소통 문제점인데요. 제 의사소통 문제점을 소심한 제 인간관계로 핑계를 대고 싶지만 언제까지 핑계만 댈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문제점을 이번 계기로 한번 들춰내 보려고 해요. 이거를 예로 들어서 예를 든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오케스트라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한다 그랬을 때 진짜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몰랐어요. 우리 오케스트라 할 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점점 하다가 문제점들 알게 되고 근데 제가 느낀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점들을 제가 너무 콕 집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바로바로 제 요구를 실행하기에는 이제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막 열악한 환경과 어설픈 실력과 맞지 않은 비율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제 요구를 바로바로 실행하기에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발언들은 이제 아이들의 의욕을 낮추고 하는 그런 발언밖에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서로 힘들어지고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솔직하게 얘기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서로한테 약간 그런 골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근데 그래도 계속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제가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전혀 배려하지 못한 채 내 욕구를 채워주길만 원했고 그게 애들한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이랑 배려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오케스트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넘어갈게요. 이제 나의 회피성에 관한 건데요. 뭐지? 제가 얼마 전에 11월 29일 날 새벽 7시 20분에 저는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NGO 발표 준비를 하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학교 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고요. 나는 춥고 짜증나고 막 그래서 그 구기 언니들이 그 춤 연습하는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전 무심코 진짜 학교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 사실 알고 있어요. 학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나 막 상황들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회피성이 높은 아이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 입학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일반 학교에서 회피를 한 것이고, 제가 회피하지 않고 부딪혀 나갔다면 회피성이 지금보다 낮아졌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는 이 학교에 있고, 그래서 이 학교에 계속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피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 학교에서 풀고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피하지 않고 부딪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학교에서 풀고 싶은 숙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싫어하는 이라는 소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이 좋아하는, 싫어하는은 저의 인간관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인간관계를 할 때 좋아하는 부분이랑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활한 1년이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하나 둘씩 보였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해력과 배려심이 많은 사람? 근데 이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력과 배려심. 두 번째는 신념이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관리 계획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옳든 그르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엄마인 것 같고요. 제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아무리 일 처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가 뚜렷해도 융통성 없는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아까 좋아하는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근데 그 피해되는 그런 게 행동으로 피해되는 것보다 말로 피해를 주는 사람을 더 싫어해요. 그리고 그 말로 피해를 주는 건 제가 항상 조심하는 문제인데요. 남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솔직히 제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모순적인 모습인데, 내가 그러니까 남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신념으로 넘어갈게요. 제 신념들은 엄마랑 얘기한 이야기랑 이곳 생활하면서 정리된 내가 좋아하는, 싫어하는 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 신념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저한테 다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첫 번째는 짧은 인생 하고 싶은 일을 하자이고요. 이거는 용기가 좀 부족한 나한테 큰 용기를 준 신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에 신념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에게 피해되는 일을 되도록 하지 말자예요. 되도록 하지 말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사람이 살면서 진선이 엄마 말처럼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왜냐면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언젠가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되도록 피해를 주지 않게 하자라는 생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해지자인데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각해오던 건데, 그 구절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야 라는 구절인데, 이게 자기 문제점은 문제점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이 나중에 커서 이 문제점을 고칠 수 없으니까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걸로 아픔과 불행을 주는 사람이 아닌 사랑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10년들을 제가 성인이 되고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 10년들을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신념은 지금 이 신념은 17살 전혜린의 신념이잖아요. 18살, 19살 전혜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언젠간 하지만 근데 이것들이 제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나의 계획과 생활 목표인데요. 네, 2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이제 학교 생활이. 근데 나는 이 남은 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알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제 학교 생활 목표는 2년 하고 싶은 일, 애매한 일 그냥 신나게 즐겁게 하자. 그리고 후회하지 말자이고요. 얼마 전에 식기 해외 이동 학습 떠나기 전에 정도쌤이 되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말들이 부모님들도 해주셨고 학교쌤들도 해주셨고 레크레이션 강사쌤들도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랑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라, 열정을 쏟아 부어라 이런 등의 진짜 진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게 진짜 그때 제 마음속에 더 새겨진 이유가 그때 그 타이밍이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마칠 시점 2학년 올라가고 되게 방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정도쌤 말씀 듣고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학 때 나의 계획인데요. 우선 검정고시 준비, 가구 소품 디자인 공부, 도안 및 작업 이렇게 3개를 정했는데 검정고시는 졸업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늦기 전에 머리가 더 덜덜덜덜 돌아갈 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몇 과목 칠지는 정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검정고시 준비할 것 같고요. 가구 앤 소품 디자인 공부는 이렇게 그 중간 발표 때도 얘기했는데 손으로 만들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여기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직업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안 및 작업은 방학 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같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은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학생 계절을 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유하면서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목공쌤한테 부탁을 해서 가구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하여튼 학교에서 뭔가 되게 활동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배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인간관계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요. 제가 선택하고 들어간 학교인 만큼 진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디학교 생활 1년 하면서 많은 걸 얻었고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남은 2년이 더 기대가 되고요. 나는 그 기대가 깨지지 않게 더 재밌는 즐거운 학교 생활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끝입니다. 혜린이 발표 잘 들었고요. 혜린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격려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세요. 진행자 마음을 알겠다 이제. 혜린아 부모님 오셨어? 아니 안 오셨어. 네. 아까 그 혜린이 발표 중에요.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남 대대할 줄 아는 사람?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집안과 소신이 뚜렷한 사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 밑에 보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간디 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그 주관과 소신이 뚜렷해서 남들로부터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 게 참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도 어렸을 때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게 항상 남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서도 내 주관과 소신을 꺾이고 싶지 않고 남 배려해서 어느 정도 또 같이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적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게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춰서 제가 생각한 대로 제 주관이 뚜렷하게 제 신념에 맞게 행동을 하면서 이 융통성이란 게 이게 남한테 이렇게 남이랑 그 상황을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관대로 하면서 최대한 남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약간 좀 모순적인 정반대지만 그렇게.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해봤고 저 책을 나와서 느끼는 게 그런 모순점의 해결이라는 우리는 인간 해결이라는 용어는 어려운 거지만 의사소통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지만 의사소통에서 서로 이해가, 그거는 융통성을 발휘한 것도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충분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너의 주관과 나의 주관이 다르지만 존중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는 그 서로 주관 소신이나 그런 것도 달라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이고 융통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하고의 갈등 사항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것보다는 회피하기보다는 풀려고 노력한 만큼 푸는 만큼 그만큼의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냥 회피하지 말고 모든 걸 대면적인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하는 건가요? 눈치 없이 하는 건가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나요? 네, 상. 오케스트라 때문에 늦었을 때 많이 혼내기도 했고 오케스트라 막 새벽까지 연습하면서 갈등이 많았죠. 엄청 많았죠. 솔직히 바이올린도 몇 대 없었고 환경도 열악했고 제 실력도 많이 부족했고 이래서 잘 못했는데 그래도 저 그게 엄청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배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오케스트라 열심히 해봐요. 그리고 잘했어요. 엄청 되게 좋은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